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기 2567년 신년사를 통해 자비와 상생, 진심과 공심,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세우기 국민운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천태종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도 신년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라지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이민년을 마무리하며 은혜사 본말사 스님들이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팔공산 은혜사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성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내년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새 회장에 유정현 씨가 당선됐습니다. 유정현 회장은 우수 지회활동 선정, 대훈련 서포터즈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영대종사가 백산장학재단을 설립해 13년째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불연을 맺어주기 위해 1박 2일 템플스테이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제일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성불한 성도제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온라인 법회 활성화 등 새해 포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어떤 다짐으로 시작할지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기 2567년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자비와 상생, 진심과 공심, 소통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첫 번째 신년사를 통해 자비와 상생, 진심과 공심, 소통을 계묘년 새해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새해 모든 생명의 행복을 축원하며 계묘년 신년사를 시작하고 지구촌 곳곳의 긴장과 균열, 대립과 갈등에 자타불이의 상생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몸이라는 천지동건 만물 일체의 도리를 새겨 지구촌 곳곳에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자타불이 정신의 바탕에서 한 마음으로 방아를 찢는 두 토끼처럼 우리 모두 합심해 이타행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계는 한 집, 인류는 한 몸이라는 천지동금 만물일체의 도리를 깊이 새겨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해 합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불교도 진심과 공심을 바탕으로 소통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진심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공심으로 사부대중과 소통하겠습니다. 번뇌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누구나 선 명상을 통해 평상심을 되찾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대의 진압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기 위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세우기 국민운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지막으로 현재는 과거와 과거는 미래와 서로 상통한다며 늘 발전하고 새로워지길 바란다면 지금 올해의 최선을 다해 충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천태종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도 신년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라지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니 새해에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희망과 행복을 바라는 곳에 열애의 지혜가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에 관음의 자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립하고 집단과 집단이 마주 서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일체의 생명이 존중되고 상생하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하고 나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새해를 맞아 지혜를 밝히면서 자비를 나누고 복덕을 지으며 희망을 나누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곧 인이 되고 새로운 연으로 이어지면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탓 내 탓하지 말고 함께해서 좋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시민으로 연결되고 통하면 인류와 사회의 질서는 바로 서고 조화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스님은 계묘년 새해에는 나 자신을 믿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온전히 의지해 대자유인이 되길 권면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온전히 나 자신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어떤 고난과 번뇌도 능히 물리쳐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을 멈추고 나 자신을 믿고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의지하여 생활한다면 찰나의 번뇌에서 벗어나고 심적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자리이타의 지혜와 각성이 있었기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라며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오신 것은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행복의 길을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이해할 때 스스로 이렇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남도 이렇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우리 사회가 질병과 사고로 인한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의 정토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길은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해 지심으로 참여하고 수미산 같은 신심으로 용맹정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빛을 밝혀 어둠을 물리치고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충만한 나날이 되도록 앞서 나갑시다. 올해도 변함없이 재불보살의 가지에 의해 두루하시기를. 선태종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은 상생과 공존의 지혜를 밝히고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를 조문하고 극락광생을 기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중앙종회 의원 만당 스님 등과 경기도 광주시 경안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법성계를 독송하며 극락광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빈소를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 인권 회복에도 지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빈소에는 조계종 종정이야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편 고인의 유지에 따라 1월 1일 초제에서부터 막제까지를 고인이 생전에 신행 생활을 했던 보은 법주사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또 유해는 임시 봉안했다가 나눔의 집 추모 공간이 재개되면 재안치할 계획입니다. 태고종이 제21차 특별 법계고시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서울 사간동 법륜사 3층 대불보전에서 열린 품서식에는 종사 39명이 법계증을 받았고 최초로 비구니 스님 법계인 현사법계가 시행돼 8명에게 수여됐습니다. 또한 종덕 77명, 대덕 72명, 중덕 45명, 선덕 7명에게 법계가 품서됐습니다. 종정 권한대행이자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종사 현사 법계를 받은 스님들에게 애종심과 책임감을 갖고 종단의 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계 고시위원장 재홍스님은 이번 품서식이 법계의 위상을 높이고 규범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년을 마무리하며 은혜사 본말사 스님들이 국립대구박물관에 모여 팔공산 은혜사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성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반야 용선을 타고 극락으로 향해 아미타 부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웃음과 긴장감이 흐릅니다. 연불을 통해 극락 왕생을 구체적으로 그려낸 은혜사 연불 왕생 첩경도를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 현실감과 생동감이 넘칩니다. 지난 28일 팔공산 은혜사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대구박물관에 은혜사 본말사 스님들이 모여 성보를 관람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말사 스님들에게 우리 성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또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개인 스님, 주지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같이 느끼고 싶고 또 전해주고 싶고, 그것이 결국 본사의 발전에 도모하는 일이거든요. 은혜사는 1521년 인종 태실이 봉안되면서 태실수호 사찰로 지정됐고 아미타 신앙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묵향이 가득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팔공산 은혜사 특별전은 각자의 특색이 있는 산내 암자를 보유한 사찰로 은혜사의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조명하면서 불교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은혜사에는 이제 인종 태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사하신 걸로 그 위에 이 왕실 하사하신 비단에 저렇게 계부를 모셔진 데는 전국 본사에서 은혜사밖에 없습니다. 계불하고 또 여타 유물, 또 많은 유물이 지금 나와서 전시되어 있는데 그 유물을 한 번 정도는 일부만이라도 좀 대구 시민에게 은혜사라고 하는 이러한 무고한 역사를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다. 특별전 관람은 역사와 성보 문화를 통해 본말사 스님들이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내년은 대학생 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이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해를 이끌 새 중앙회장에 동국대 불교학과에 재학 중인 유정현 씨가 당선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청년들의 투표 열기가 뜨거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내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설립 60주년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의 공약도 꼼꼼히 살핍니다. 2시간여에 걸친 공약 발표와 투표 끝에 단독 입후보한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부 유정현 씨가 당선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지난 27일 총 대의원 113명 가운데 79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유 회장은 찬성 65표, 반대 9표, 무효 5표로 61년 차 중앙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 대불련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대불련은 불교 미래 인재의 공동체로서 불타의 해명을 이어나가는 참다운 청년 붓다임을 잊지 않고 불도를 닦으며 불법을 전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유 회장은 우수지회 활동 선정, 지부의 불교 문화 탐방 지원, 대불련 서포터즈 운영, 소셜미디어 활성화와 회원 설문조사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회원들의 질의에는 변명이 아닌 사과와 인정으로 답하고 더 많은 의견을 향후 사업에 담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대학생 법우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면 2023년은 대학생 포교 재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선거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중앙회장 이취임식에는 대불련 출신 선배와 청년 포교 단체장들이 참석해 신임 회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동시에 또한 종단과 불교계에 막대한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생기고 정말 멋있는 우리 대불련 회원님들과 같이 한다면 절대 우리나라 불교는 청년 포교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돌며 힘써온 조석주 전임 회장은 대학생 불자들을 향한 관심에 보답하는 데 함께 힘쓰겠다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응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61년차 집행부에게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관심과 지지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불련은 올해 신규 지회 등록과 기존 지회의 재창립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설립 60주년 대학생 포교 재도약에 나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해 13년째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도영대종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학생들이 불연을 맺을 수 있길 바라는 스님의 특별한 장학금을 김민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4일 백화도량 완주 송광사를 찾은 학생들. 법당 안에 모여 설명을 듣고 난생 처음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온 학생들은 다름 아닌 백산장학재단이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한 모범 학생들입니다. 백산장학재단은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군부대 등 청년포교에 앞장서온 도영 스님이 지난 2010년 칠순을 맞아 설립한 재단으로 스님은 지속적으로 인재불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불교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종교든지 좋은 일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 하는 게 통하겠지만은 그 다음 자정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갖는 것이 불교다.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찰 예법과 절하는 요령을 배우고 본격적으로 108배를 시작합니다.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절해온 이유는 장학금 전달식 하루 전날 1박 2일 템플스테이에 꼭 참가해야 한다는 특별한 원칙 때문. 학생들에게 불연을 맺어주기 위한 노 스님의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절에서 명상을 하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밤하늘에 별도 보며 도영 스님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굿을 한 번 깰 때마다 절 한 번씩 하면서 많은 영상에서 나오는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도영 큰 스님께도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5일 송년법회를 겸한 전달식에서 도영 대종사는 36명 학생에게 총 3,300만 원을 지원하며 나라의 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산장학재단은 13년 동안 총 330여 명의 학생에게 3억 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템플스테이 참여하게 돼서 절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재밌는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학금을 받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스님의 특별한 선물이 동트기 전 새벽녘 아이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내일은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제일입니다. 고타와 시타르타가 대각을 이뤄 성불한 날인데요. 조계종 포교원은 성도제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온라인 법회 활성화 등 새 포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교부장 선업스님을 정준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고대 인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통을 마주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길에 나섰습니다. 6년 동안 극한의 고행을 지나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해둔 뒤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성불했고 불교가 시작된 역사적 순간이 성도제일의 시작입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류가 행복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성도제일을 맞아 불자들이 각자의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처님처럼 살고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처럼 되는 공부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부처님 마음가짐으로 부처님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의미를 새기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날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제일에는 사부대중이 철야 정진과 승보 공양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아직 제약이 완전하게 풀리지 않은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은 모바일 신도증을 만들어 내년부터 온라인에서도 여법한 법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개발한 전국 8개 순례 코스에 더해 추가로 8개 순례 코스를 개발해 선보이겠다며
성도 제일에 걸맞은 신년 포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순례 코스를 한 8개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내년엔 역시 한 8군데 더 개발을 쭉 할 거고요. 전 국토에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손길, 발길,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가 연예인 전법단과 전국 여성 불자회 발족 등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의 해였다며 불자들의 행복을 위한 포교 활성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전국 여성 불자회가 잘 발족이 됐는데요. 이 의미는 내년에도 결국은 우리가 보통 불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아니다. 즉 남성, 여성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 나가는 것이 불교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포교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포교원의 활동이 성도 제일을 맞아 의미가 빛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아동센터와 후원 약정식을 진행했습니다. 금정총림범어는 지난 27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주지 보훈스님과 지역 내 아동센터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후원 약정식을 진행하고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보훈스님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아동센터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운영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후원을 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후원 약정식을 진행한 금샘마을 지역 아동센터와 부곡 지역 아동센터, 글누리 지역 아동센터, 서동 지역 아동센터는 모두 개인이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3년간 각 1,0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산불교 문인협회가 지난 26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5회 실상문학상 대상에 보우스님과 정옥금 시인이 공동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상 수상자인 부산 관음정사 보우스님은 1992년 시세계로 등단해 부산문인협회, 부산시인협회에서 활동했으며 정옥금 시인은 1996년 월간 한맹문학으로 등단해 부산문인협회, 부산여성문학협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장 해총스님과 차정현 회장 등 부산불교 문인회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는 이성란, 정정옥 시인이 우수상을, 감정말, 고순호, 김순옥 시인과 김현옥, 조영경, 수필가가 작품상을, 이성래 시인과 양원식 시인이 공로상과 원력상을, 엄순남 시인이 신인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재단법인 동명불언 신도회가 연말을 맞아 지난 27일 부산 남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동명불언장 원순스님과 김경조 이사장, 성재곤 신도회장, 오은택 남구청장 등 7개 신도단체 봉사단들이 동참해 행사에서 떡국 300인분과 간식을 나누며 따뜻한 연말을 기원했습니다. 김경조 이사장은 동명불언 신도회는 지난 1년 동안 지역 취약가정 40여 곳에 쌀과 반찬 봉사를 지속해왔다며 올해 마무리 봉사활동으로 어르신께 떡국 공양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명불언은 지난 가을 음악회 기간에도 동명대와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보시하는 등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